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아트 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3D 다이어그램을 디자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선을 추출하고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옮겨서 선 두께라든지 혹은 뭐 해치라든지 텍스트를 넣어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스케치업을 활용을 해서 디자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노하고 스케치업 어떤 차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이노는 와이어 프레임, 즉 면 처리, 음영 처리가 없이 라인 추출만 되는 거고, 스케치업에서는 음영을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스케치업이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다만 결국 다이어그램의 역할은 같습니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역할은 같고, 결국 후보정, 텍스트를 써준다든지 디테일을 가미해 주는 것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사실 더 우월하다라고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툴로, 손에 익으신 툴로 라이노면 라이노, 스케치업이면 스케치업으로 다이어그램 디자인을 하시면 된다. 다만 본인의 설명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단순화되어서 디자인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핀터레스트 쓰시나요? 여기서 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자, 요런 게 면처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런 건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이 면처리라는 거는 이 3D 모델링의 음영 처리와 그림자 처리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상에서는 라이노에서는 좀 어려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다시 해주지 않는다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거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라이노를 통해서 작업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가 가능하고, 이런 거 음영이 있죠. 이런 거는 스케치업. 사실 스케치업으로도 다이어그램 많이 그리죠. 근데 이 작품을 보니까 오히려 렌더링, 모형 느낌의 렌더링을 활용을 해서 그린 다이어그램도 있네요. 이것도 지금 렌더링에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미를 해서 완성한 다이어그램 같고요. 결국에는 뭐 일러스트레이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3D 모델링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쓰일 3D 모델링은 최대한 전달하려는 내용을 고려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게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되고, 2차적으로는 뷰포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이는지, 그리고 추후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옮겼을 때 어느 정도 덧칠이 되어지고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영역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대략 여러분들이 전략적 콘티를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떠한 디자인 차이를 백그라운드에 둘 것인지까지 감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스케치업에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쓰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서 저는 디폴트 스타일로, 그리고 파일을 뽑을 때는 익스포트에서 2D 그래픽, 그래서 여기서 뭐 때에 따라서는 비트맵, JPG나 PNG로 뽑으셔도 되지만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추후 보정을 할 거기 때문에 EPS로, 벡터 파일인 EPS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 크기, 저는 30cm에 15cm 정도로 사이즈를 잡았고요. 그래서 OK, 익스포트.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그래서 일정 부분 음영 처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그림자가 빠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자도 쓰실 것 같으면 EPS로 뽑는 게 아니라 PNG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 2D 그래픽에 PNG로 옵션 보시면은 안티 알리아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첫 시간에 계단 현상, 얼만큼 곡선 곡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투명으로 오케이. 그래서 익스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러에서 PNG 파일을 여니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만,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은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EPS로 뽑은 거는 굉장히 상당히 선도 곱고, 그렇죠? 벡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그림자 없는 EPS 파일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A3에다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를 새로 만들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력한 JPG던 혹은 지금처럼 바로 뺀 EPS던 빼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러에서 캔버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와 바로 오픈으로 다른 확장자의 파일을 열었을 때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스와치에 컬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고른다든지 기본적으로 컬러 색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피커에서 선택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 한 캔버스에는 스와치가 들어가 있죠. 컨트롤 V로 복사를 하고 선 두께를 0.1로 일단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주위에 원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클을 일단 복사 하나 해서 2개, 그리고 Alt 키하고 Shift 키 누르면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색은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펙트에서 3D 로테이트 프리뷰 버튼 켜시고요. 그리고 좀 포지션 잡는 것 자체가 조금 처음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략 실제로 제가 돌리는 데 있어서 쉽게 하는 방법은 눈은 여기를 보되 마우스는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너무 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잡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일단은 오케이 하고 포지션을 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안에 있는 원은 점선으로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일단 이 내부의 해치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컬러 자체가 거의 블랙으로, 그쵸? 그리고 그레이 톤 이렇게 포인트 줘서 했는데 조금 컬러를 넣어서 좀 느낌이 저번과는 다르게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이직 그래픽에 라인, 여러분들 도트 같은 것도 써도 이쁘다는 거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컬러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 단계로 이거를 갖고 올까요? 자, 그리고 조금 두꺼운 걸로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디자인 할 거고요. 이제 컬러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룹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컨트롤 쉬프트 G로 그룹을 푸시고 이 선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이렇게 디자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G, 컨트롤 G, 컨트롤 G.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라이브 페인트 버킷 원하시는 컬러 하고 여기까지 넣어줄게요. 그 다음은 그린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블루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산뜻해진 것 같기는 해요. 컬러 감이. 자, 이번에는 축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다 잠글까요? 조금 걸리적거릴 것 같으니까 컨트롤 2로 잠그고 VP 하시고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반대쪽은 대략 요 박스 보고 가늠하시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예. 그래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컨트롤 쉬프트 대괄호, 우측 대괄호 좌측 대괄호죠. 제가 좀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사이에 라인을 하나 더. 선 그릴 때는 라인으로 드로잉 하시기보다는 P로 펜 툴로 그리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여기 지금 선 두께가 다 같다 보니까 위계가 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끝에 있는 바운더리 서클이 굵은 게 좋을지 이 안쪽에 있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쪽,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로테이트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티가 안 난다면은, 로테이트라는 건 3D 로테이트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그냥 회전을 통해서 분위기를 잡아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펜 툴을 쓸 때 참고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제가 도형을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 포인트를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대충 그렸나요? 육면체를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를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통상 저는 이 Y자를 그리는 데 있어서 바로 앵커 포인트를 찍지를 않고요. 그 근처를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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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A 누르면 부분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때 포인트에 맞춰서, 왜냐면은 이 부분이 혹시라도 열려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형상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연결이 다시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여기 앵커 포인트 바로 찍지 않고 끊길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 A 눌러서 포지션을 다시 잡아주는 편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략 작업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그래서 좀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요런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세 개가 다 부드럽게 갈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포지션을 깔끔하게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도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사실 얘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모든 작업을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그렇게 작업하기에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몇 번 이렇게 드로잉 하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N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개의 선은 아무래도 주요한 축이기 때문에 좀 두께감 있게 좀 더 줘도 될 것 같은데 1mm 가고, 그리고 아웃라인에 있는 선을 이것도 1mm 한번 가볼까요?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발생될수록 디자인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서 습득도 하실 필요도 있고, 여러분들 디자인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스터디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는 좀 더 안쪽에 내부 박스에 좀 집중을 하도록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스케치업 같은 경우 효과들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 이 바깥 라인만 진하게 되는 기능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외부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 환경하고 닿는 부분. 그래서 저도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은 선의 두께, 볼륨 매스에 있는 선 두께를 줄 때 이렇게 테두리 있는 부분만 두껍게 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일러에서 표현해 보도록 할 텐데,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선을 떼서 다시 작업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더 부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글게요. 컨트롤 E로. 그 다음에 VP 펜툴로 두께 1mm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어차피 이어져야 되니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다시 찍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약간의 다이어그램 작업이라는 게 손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 이럴 때 이제 여기를 찍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 정도 찍을까요? A 눌러서 포인트 잡아서 포지션 잡아주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가고 밑으로 내려와야겠네요.
이런 데는 A 눌러서 조금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좀 선이 있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러려면 차라리 닫아주는 게 낫겠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작업한 거 보면은 어때요? 좀 차이가 좀 더 한 단계 또 나니까 디자인되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만 이 사례를 봤을 때 라이너로 하던 그리고 스케치업으로 하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혹은 그 위계에 따라서 디자인이 더 가미가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강약 조절이 되면서 디자인되어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선라이트에 대한 표현을 할 텐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표현은 3D 모델링 상에서 돼야지 조금 더 정확하고 깔끔하게 모델링 디자인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펜툴로 그리는 거는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라이노에서 일체를 다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 우리는 스케치업으로 작업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늠을 해보면 한 이 정도의 지금 P로 눌러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끝에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이걸로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포지션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저 나름대로 이렇게 드로잉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가 조금 더 동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대략 이 정도. 다만 지금 선 두께가 같다 보니까 이걸로 또 점선. 근데 이제 지금 밑에 있는 점선하고 대시의 간격이 같다 보니까 그쵸? 사실 저 지금 A3인데 꽉 차게 그렸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그린 거예요. 지금 너무 오히려 작아야 되나? 눈에 좀 크게 뜨게 보면 약간 계속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통합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를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5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눈 카테고리도 있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디자인되는 카테고리도 같이 보여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프레임에 대한 디자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P 해서 두께가 좀 두꺼우니까 좀 얇게 바꾸고 중간 정도의
이렇게 뭐 이건 어떤 정확한 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그나마 성의 있게 요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라는 감으로 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 감이 가끔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자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가장 베스트는 이런 것도 3D 상에서 다 디자인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이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디자인이. 근데 꼭 뭐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 이거 도식이기 때문에 뭐 꼭 그래야 된다라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뭐 어느 정도 저는 지금 대략 디자인을 라인에 대해서 잡아줬고, 이거는 이제 저는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이쪽에서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포장이 들어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때에 따라서는 좀 과할 수도 있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과하게 디자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어폐가 있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문자일 때의 느낌하고 소문자일 때의 느낌 굉장히 다른데, 텍스트의 크기를 너무 적네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맞겠네요. 글자를 읽는데. 이것도 방향을 잡아주고 텍스트 잡은 다음에 I 눌러서 글자 크기와 대략 가운데 배치 정도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실 패스 위에다 글을 쓰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T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은 type on a pass tool 뭐 여기 있죠. 그럼 패스를 따라가면서 텍스트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라인을 그린 데다가는 이제 그라디언트를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그라디언트를 넣기 위해서는 일단 우측에 컬러를 지정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오파시티를 줘서 투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색은 옐로우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져다가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방향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방향은 좌측에 그라디언트 툴로 이렇게 가고, 반대가 돼야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가고, 그리고 방향성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선 두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잡고 I를 눌러서 속성을 복사를 하고요. 단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끔 이 밑에 선이 먼저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그라디언트 지정이 방향성에 대한 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아무래도 가운데 너무 끝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띄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거꾸로 있네요. 그래야지. 얘도 마찬가지 같아요. 얘도 너무 끝에 다니까 오파시티가 여기 바깥에 여기 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했나요? 반대. 자, 요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얘도 자꾸 거꾸로 하네요. 자, 뭐 이런 식. 자, 이렇게 대략 하고, 레이어를 좀 밑으로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컬러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컬러가 약간 미스매치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전에 배웠던, 아무래도 태양이다 보니까 서클을 그리고, 이 서클을 브러쉬에 복사를 한 뒤에 스캐터 브러쉬 맞죠? 예, 오케이 하고 패스 찍고, 그 다음에 스캐터 브러쉬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이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런 다이어그램은 좀 즉흥적인 측면에서 디자인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방향성 어차피 원이니까 그렇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이즈가 프리뷰 버튼 크고 키고요. 뭐 이런 기능까지는 안 되겠죠. 점점점 커지고 뷰포트에 따라서 그런 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넣고 보니 또 이 컬러가 또 아쉽네요.
컬러를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을 쓰실 때도 지금 이 밝은색, 이런 빨간색이 있고 좀 다크한 빨간색 레드가 있는데 뭐 요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면은 글쎄요, 이 빨간색이 너무 튈 수도 있을까요? 그냥 우선은 뭐 이 컬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검은색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선 그냥 검은색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 마당에 대한 텍스트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폰트에 대한 차이는 또 발생이 되겠지만 우선 텍스트부터 기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 동그라미 이 선에 대한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모양에서 스캐터 브러쉬 넣었던 브러쉬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사이즈가 조금은 이 정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밖에 너무 겹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이 텍스트에 대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한 크기라든지 볼드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폰트를 미리아드 프로 별 생각 없이 이 폰트를 계속 쓰고 있는데 예전에 저 작업할 때도 이 폰트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만 뭐 텍스트에 대한 볼드도 있지만 차이를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 컬러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령 이런 식으로 차이를 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더불어서 볼드 그리고 이탈릭으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전경 사진을 이런 식으로 크롭해서 넣는 것도 사실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 다만 텍스트로만 디자인되어 있지만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이 안쪽에 텍스트를 넣고 폰트의 컬러를 가령 하얀색으로 이 티가 너무 안 나는데요. 뭐 이런 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그거는 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시면서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만 이런 차이를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디자인 하시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1.5 정도. 자, 끝으로 이 텍스트가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패스 경로 위에 텍스트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lt 누르고 이동하신 다음에 복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죠. 로테이트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자, 그런 다음에 A 누르시고 사각형 틀이 패스가 바로 잡힐 거예요. 얘를 델키로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그 사각형 프레임 때문에 3D 효과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워줘야지 그 다음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패스 2개 사이에 검정색 3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바깥에 있는 경로를 쓸 거기 때문에 A 누르고 아무데나 패스 콕 찍으시면은 포인트가 보여요. 그쵸? 자, 왼쪽에 있는 포인트 하나 잡고 델키 누르고 다시 한번 델키 누르면 안쪽에 경로는 전부 사라집니다. 자, 요 상태에서 패스파인더 전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쉐입 모드의 첫 번째 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타입 오브 패스 툴 콕 찍으시면은 텍스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일단 스포츠. 자, 이 텍스트가 지금 이탈릭이 들어가 있는데 레귤러로 일단은 화면을 잠그고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치를 시킨 뒤에 더블 클릭 눌러서 포지션 잡아 주시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글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지금 저는 기존에 했을 때 로테이트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패스를 끊던지 아니면은 옵셋을 띄워줘서 텍스트를 넣어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지금 걸쳐 있는 게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Alt 키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안으로 적당히 줄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텍스트가 또 걸렸네요. 이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이런 식으로 스페이스바와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포지션을 좀 잡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 3D 그리고 포인트를 살리는 방법들, 형태를 부각시키는 방법들, 그리고 패스를 이용을 해서 또 그 서클을 어레이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경로를 통해서 텍스트를 띄우는 방법,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대지 분석에 의한 다이어그램, 디자인 프로세스에 의한 다이어그램,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인 측면, 2D, 3D, 그리고 오늘 배운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몇 가지 카테고리를 같이 한 다이어그램,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 어렵나요? 쉽죠?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은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저하고 함께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해서 다이어그램을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일러스트레이터를 얼만큼 이해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본인 설계를 얼만큼 이해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3D나 혹은 2D 일러스트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이어그램을 디자인하기에 앞서서 스케치로 콘티 작성을 한번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 이 다이어그램은 결국 위계를 정하는 작업인데 차이를 두는 방법, 어떤 요소가 있었죠? 두께를 준다, 그리고 대시를 준다, 그리고 컬러를 다르게 한다. 요 세 가지 요소 잘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더 많은 디자인을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례를 스터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핀터레스트라든지 구글에서 서치를 통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